대표적인 수인성 감염병으로 오른 것은 제가 필수 예방접종 항목 꼭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맞으라고 고지하는 필수 예방접종 항목 꼭 기억하셨다면 그걸로 가지치기 해서 외우기가 참 편해요. 이렇게 나오죠. 수인성 감염병. 대표적인 필수 예방접종 항목에 들어가는 2급에 들어가는 항목. 뭐 있어요? 2급의 필수 예방접종의 대표적인 수인성 질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거든요. 그쵸? A형 감염병이 들어가요. 거기에 전염성이다, 수인성이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거랑 같이 가지치기 해서요. 제가 2급의 필수 예방접종 항목은 아니지만, 장모님 콜라 3개 팔아요. 얘기했었죠. 장모님 콜라 3개 팔아요 해서 파리가 매개한다.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 이질 얘네 파리가 매개한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 장티푸스. 지역사회에서요. 수인성 관리는 수인성 전염병들 중요하죠. 왜요? 환자가 한번 생기면요. 폭발적으로 환자가 생긴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수인성 감염병 예방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음용수 관리 잘한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또 가지치기 해볼까요? 음용수는 대장균이 100cc당 한 마리도 검출되지 않을 것라고 얘기했었고, 그럼 이 검사 얼마나 자주 하실 거예요? 매주 한 번 한다라고도 얘기했었고, 그러면 또 가지치기 해가지고요. 매주가 있고 매일이 있고 매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매주 방금 대장균 검사한다고 했고, 매일 하는 것들 뭐 있어요? 매일 하는 것들 우리 신생아 황달에서요. 빌리루빈 검사 매일 한다. 이번에는 성인간호에서요. 동정맥루 삽입했어요. 진동감 있는 거, 찌릿찌릿한 거 매일 확인한다 라고 했었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매년 하는 것들 보수교육 우리 했었고요. 그리고 결핵 검진 같은 것도 매년 했었고요. 일단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중요해요. 왜요? 이거 필수 예방접종 항목 어디에 들어가요? 그쵸? 얘 4급에 들어간다고 했죠. 아직까지 외우지 않으신 선생님들은요. 제 거 필수 예방접종 항목에 보면 무조건 암기라고 있어요. 무조건 암기 첫 번째 별표 해놨거든요. 그거는 꼭 보세요. 그래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는 4급에 들어갑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는 제가 대표적인 성매개 감염이에요. 얘 STD, 성매개 질환이다. 그래서 같이 가지치기 나갔잖아요. 필수 예방접종 아닌 것들. 정치인 연임한데 정치도 못하는데 연임한데 큰일 났다. 연성화감, 임질, 클라미디아라고 얘기했었죠. 그 외에 꼭 기억할 매독 같은 것도 4급에 들어가고요. 다만 에이즈 같은 경우는요. 걔네도 성매개 질환이기는 해요. 성매개 수직 감염이다 라고 해서 들어가긴 하는데 걔 에이즈, HIV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얘는 대표적으로 물론 성매개 질환이기도 하지만 B형 감염이 상급에 들어가죠. 얘 대표적인 수직 감염, 혈청성 감염이라고 했죠. 에이즈나 C형 감염이나 다 이렇게 가지치기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상급으로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최근의 추세가요. 치료보다는 질병 예방이나 건강 증진에 대한 건강 관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뭔가 예방하고 건강 증진과 관련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는 특히 노령화 사회가 되고 있죠. 노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만성 질환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질환이 발생하고 나서 치료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도 피폐해지기도 하고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요. 만성 질환들은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만성 퇴행성 질환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코로나처럼 이런 감염병 같은 경우는요. 물론 기본적인 사람의 면역력을 증강시키거나 건강관리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이런 감염병, 전염성 질환들은 걸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뭔가 예방적인 일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만성 퇴행성 질환들, 예를 들어요. 우리 공중보건에서 배웠죠.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COPD 같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경우들, 비만, 당뇨 이런 것들은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된다. 특별히 이제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만성 질환들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요. 만성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만성 우리 보건소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만성 질환, 특히 만성 퇴행성 질환들 관리가 보건소의 또 주요 업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 유치에서요, 영구치로 대치되는 시기를 물어보죠. 자, 이거는 뭐예요? 제1 대구치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6세에서 7세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요. 마지막 대구치 뭐죠? 18세경에 나온다. 제3 대구치라고 하는 사랑니 있었죠. 사랑 싸움 너무 심하게 하면 삼각관계 되잖아요. 욕 나와요. 그래서 18세 제3대 구치 사랑니, 이거 우리 치과에서는요 6이라는 숫자가 또 많이 나오죠. 이 6이라는 숫자, 치과 기구 점검한다 6개월마다 한 번, 이런 것들. 또 치아 건강관리 위해서 불소도포 할 수 있잖아요. 불소도포 하는 횟수 6개월마다 한 번, 공중보건에서도 나오죠. 법규에서도 나오죠. 자, 6개월마다 한 번, 뭐 이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치에서 영구치로 대치되는 시기 6세이기도 하지만 아기한테 치아가 이제 출현하는 시기가 이제 6개월이기도 하죠. 유치 나오기 시작하는 그 시기가 6개월이기도 해요. 그래서 666, 666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사랑니를 얘기했어요. 제3대 구치다 마지막에 나온다 해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석회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치과에. 치아에 무기질이 잘 달라붙은 거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의고사 열심히 푸신 선생님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15에서 16세경에 사랑니를 제외하고 석회화가 종료된다. 맞죠? 왜요? 사랑니는 제3대구치인데 18세에 출현하니까 15에서 16세경에 사랑니를 제외하고 치아의 석회화가 종료된다. 이거 기억하고 계실 거고요. 자, 그럼요. 우리 치과에서요. 치아가 치육을 뚫고 출현하는 거 뭐라고 해요? 그죠? 맹출. 뭐 이런 것들도 배우셨죠? 한방에서요. 급성질환에 많이 사용되며 증상에 따라 용약을 가감할 수 있는 거. 급성질환에 사용한다. 한방에서. 그러면 뭐예요? 정답 바로 나오죠? 탕제. 자, 그리고요. 탕제는 그런 말 우리 배우셨어요. 우리 한방에서 배우셨을 텐데 보통 대부분 우리가 약을 복용할 때요. 구토를 하게 되면 그 약을 복용을 안 하게 하잖아요. 약을 미루거든요. 근데 탕제 같은 경우는요. 한방에서 특이하게 구토를 하게 되면 나누어서 복용하게 했었죠. 나누어서 복용하는 것들이 있었고 급성질환에 탕제 쓴다고 했는데 이랑 반대되게요. 자, 한방에서 만성질환에 쓴다 하면 뭐예요? 그쵸. 여기에서 환제죠. 환제. 반대된다. 급성, 여기는 만성. 나머지 중요한 거 지난번 작년 시험에 나온 거 뭐예요? 산제. 막 날리는 거예요. 마른 약제, 산제. 그리고요. 나머지 뭐 볼까요? 자, 고제도 예전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우리 국시에서. 고제는 반유동식 뭐 이런 것들. 주제는 뭐예요? 또 주량이 어떻게 돼? 알코올 성분 들어가 있는 거.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볼게요. 4번. 자, 엄마를 따라서 병원 방문한 아이가요. 떼쓰며 울고 있을 때 대처법. 분리불안이나 분노 발작이나요. 크게 큰 문제가 없었죠. 그것은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저 잘 관찰해주면 됩니다. 그럼 분리불안이나 분노 발작이 나타나는 그 나이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우리 유아기에서 나타날 수 있었는데요. 1에서 3세경 있었죠. 유아기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들, 거절증, 떼쓰기, 아이들이랑 무리지어, 또래들이랑 무리지어서 놀지만 혼자 노는 시기, 가상놀이 하는 시기, 이런 것들 얘기했었고요. 유아기에 가장 흔한 아이한테 발생하는 아이에게 사망 원인 뭐예요? 막 장난감 갖고 놀고 막 역할놀이 하니까 사고, 장난감 막 입안에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기억하시죠? 자, 유아기에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거 얘기했어요? 유아기에, 그죠? 대소변 잘 가리니까 자율성을 확립한다. 자율성 확립 못하면 수치심 느낀다고 했고요. 프로이트는 대소변 가린다는 것은 어디로 이제 욕구 해결한다는 거죠. 항문기로 욕구 해소한다. 그 다음에요. 원래 구강기로 만족을 시켜주는 게 영아기였잖아요. 근데 유아기에 뭔가 불안하고 하면은 손가락을 쪽쪽쪽쪽 빨아요. 입으로 해소하려고 하죠. 뭐 나타난 거죠? 일종의 퇴행 현상이지만 그걸로 아기가 쪽쪽쪽쪽 빤다고 해서 손가락 때리고 아기를 훈계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런 것들 기억하실 겁니다.